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오른쪽 상단의 이전 영상 사업의 철학 일부를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사업가가 사업을 바라볼 때 세 가지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지배하기 위한 사업 원형 모델.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원형 모델 만드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릴게요. 사업의 원형을 만드는 일은 끊임없는 과정, 즉 사업 개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끊임없는 세 가지 활동은 바로 혁신, 수량화, 조직화인데요. 먼저 혁신은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존의 방식이나 제품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량화는 한마디로 혁신의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량화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판매량, 이익, 고객 만족도 등의 지표들을 통해 혁신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화란 혁신과 수량화 과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직화를 통해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아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과정이 한 번만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전과 수량화를 통한 성과 체크, 그리고 조직화를 통한 안정화 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실행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7단계로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1단계는 주요 목표 세우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창업을 하기 전 혹은 내일 사업으로 돌아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길 원하시나요? 일상의 삶이 어떠하기를 바라시나요? 내 가족 지인들과 어떻게 지내고 싶나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질문에 답하다 보면 사업을 하는 이유와 1단계 주요 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단계는 전략적 목표 설정입니다. 사업의 첫 번째 전략적 목표는 돈이고 두 번째 목표는 추구할 만한 기회입니다. 즉,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재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흥미진진한 사업일지라도 소중한 시간을 위해 잊어버려야 합니다. 3단계는 조직화입니다. 조직화는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재량이나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량이나 선택을 왜 없애야 할까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집 앞에 오픈한 미용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는 길이 춥지는 않았냐며 인사말과 함께 따뜻한 녹차를 건네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원하는 것을 세심하게 물어봐 주시는 원장님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샴푸를 할 때는 건조기에서 갓 나온 듯한 뽀송한 수건을 눈 위에 덮어주었어요. 미용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요. 한 달 뒤 지난번의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다시 한번 미용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따뜻한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은 기분이 상한 건지 들어온 나를 본 채 만 채 다른 손님 머리를 잘라주고 있었어요. 커트를 하러 왔다는 나의 말에 파마 안 하실 거면 20분만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샴푸를 해주는 손길은 무언가 투박했습니다. 물 온도는 차가웠고 눈에 덮어주던 수건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신 오지 않아야지 하며 미용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번 그 순간의 호의 기분, 고객의 성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내 사업이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은 쉽게 내 사업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외면하게 됩니다. 조직화를 이루는 데에는 인사 조직과 부서별 업무 분장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4단계는 관리 전략입니다. 관리 전략은 쉽게 말해 조직 전략을 잘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팀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하면 교육이나 피드백을 줘서 성과를 높이자. 이런 식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되겠죠. 5단계는 인사 전략입니다.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을 어떻게 데려올지, 어떻게 관리할지를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사업가들은 늘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직원들이 핵심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도록 이해시켜야 합니다. 6단계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과 함께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고객은 누구인지, 그들은 무엇을 원해서 나에게 찾아왔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 불편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업이란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7단계는 시스템 전략입니다. 시스템은 일과 활동, 생각, 정보들을 집합체입니다. 시스템은 하드 시스템, 소프트 시스템, 정보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드 시스템은 실체가 있는 것들입니다. 소프트 시스템은 행동, 생각, 의사소통 등 판매 시스템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정보 시스템은 판매량, 전환율 등을 의미합니다. 각 시스템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가는 각 시스템을 신경 써주세요. 자, 어떠셨나요? 한 번에 이해하고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사업에 대한 목적과 목표부터 설정해보세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차례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사업은 체계가 잡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